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S&P 500과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가 상승은 어디까지? 지난 금요일에 두 개의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사실 뭐 다우지수는 이미 한 달쯤 전부터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가 지속되고 있었고 S&P 500이 그 랠리에 동참하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두 개 지수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이제 또 사상 최고가 랠리를 동참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다 지나간 거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에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이익이 나름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폭의 상승이었다면 올해는 10%대, 내년에도 10%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가장 쉬운 것은 미국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거의 120년 동안의 다우지수의 역사 그리고 S&P 500만 하더라도 9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우선은 통계 기반으로 해서 물론 과거의 통계지만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S&P 500이 신고가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더 올랐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일반 달력으로 보면 2년 넘고도 한 15일, 16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이거를 거래일수는 1년에 약 250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512 거래일 동안 사상 최고가가 없앴고요. 513일 차에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지난 주말에 찍었고 오늘까지 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끼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우지수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500여일 넘는 동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지 못한 것은 1950년 이후 6번째 오랫동안 걸린 겁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늘상 1년에 10번에서 20 정도 사상 최고가가 있었는데 이번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실제로 그런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지 못했던 기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요.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걸렸던 거. 예를 들어서 1958년에는 539일 동안 없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는 1300일 거래일 동안이나 사상 최고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집됐던 것들이 분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간 이유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 일주일 후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그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보면 상승 확률은 40%. 그러니까 약간 쉬울 수도 있었다는 것이 과거의 평균입니다. 그걸 5번의 경험을 보면 그렇지만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을 보면 평균적으로 80%, 60% 그리고 80% 상승 확률을 보였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쉽게 해서 6개월 후에 동안까지 갖고 가면 평균 주가 상승률이 6% 정도 더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S&P 500이 이번에 약간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5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계의 어떤 흐름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번에는 1년 이상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못 갔던 그런 시기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957년에는 S&P 500이 5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체제,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적인 S&P 500이 성립된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길게 보면 1926년 S&P 500 그런 체계가 생겨나는 그 당시에는 종목 수가 적었습니다. 여하튼요. S&P 500이 1년 이상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 1957년 이후 총 13번이 있었습니다. 13번이요. 그런데 그중 13번 중에 무려 12번이 12개월 후, 즉 1년 후에도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상승 확률은 92.3%.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무려 11.8%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S&P 500은 1957년에 평균 1년 상승률이 9.0%였고요.
상승 확률은 73.5%였기 때문에 더 높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씀의 가장 취지는 뭐냐면 신고가가 낮다고 해서 오히려 겁나서 아니면 차익을 실현했다가 조금 쉬었다 다시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특히 한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으스르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 주식은 신고가 는 주식을 쫓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 날 때 겁나서 파는 것은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왜? 미국은 꾸준하게 이익의 성장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총 13번의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한 달 후에는 70% 정도 상승 확률이었고요. 3개월과 6개월은 92%, 76%.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년 후에 보면 2007년 그 당시 한 해만 빼놓고요. 무려 92.3%의 상승 확률을 보여줬고요. 한 달 후,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에 단순한 평균을 보면 0.7%에서 2.2%, 4.4% 그리고 9.0%라 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흔히 이제 미국 주식이나 주식할 때는 통계적 의미에서 일반 평균보다 중간값인 미디안 값을 많이 따지는데요. 미디안 값을 보면 1년 후 평균 미디안 가격은 10% 상승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체적인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던 각각 11.8%와 13.3%였다는 통계를 우리가 꼭 기억하신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은 물론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큰 주식 지수를 쫓아가는 벤치마크에 좀 집중된 주식이라면요. 그런 거에 좀 어울리는 주식이라면 올랐다고 해서 팔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주식을 갖고 가고 더 적립지로 추가 매수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통계는 이제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현실은 조금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 전 세계의 지정학적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러 국가에서 나고 있고 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중국 대만을 둘러싼 긴장도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홍해 사태가 이어지면서 운송비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JP모건의 경고가 가장 눈에 띕니다. 마켓워치에서 한 기사 제목을 보면은요,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익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 왜?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이 이익이거든요. 이익 증가가 더 확실하게 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꼭 그렇지 않다라고 JP모건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4분기 실적 업데이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JP모건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금리가요. 작년 4분기 이후 하향 안정을 시도하면서 큰 폭의 반등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도 이미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JP모건이 되겠습니다. 즉 추가 상승은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올라서 4,800, 4,900에 이어서 5,000포인트 뚫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4분기 이익 추정, 이게 4분기가 이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게 4분기가 되겠습니다. 4분기 이익 추정이 빠른 속도로 특히 작년 4분기 이후엔 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전 예측에는 현재 2023년 4분기가 1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재는 2% 증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 발표된 것도 보면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딱 실적 예상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되겠고요. 또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 아마 익숙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마 유명한 얘기인데요. 특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요. 지난주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또 한 차례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1년 만째 미국 시장에서 경제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금융이라든가 지정학적 위협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시각을 좀 표명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늘상 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다보스 포럼에서 경고를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UBS에서도 CEO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요, 우크라이나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전쟁이어서요, 홍해에서의 테러 그리고 양적 긴축이 어떻게 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즉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들,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이 좀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걱정된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고적으로 월가에서요, 2024년의 지수 목표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는 이제 탑리의 펀드스의 탑리는 제외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월가 IB는 아니거든요. 근데 IB만 갖고 말씀드리면, 오펜하이머가 지금 현재 보면 존 스톨츠가 대표 애널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오펜하이머가 5,2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UBS가 4,850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낮은 쪽은 JP모건이 4,200을 제시하면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밖에 다른 증권사도 비슷한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던 모건 스탠리는 4,500을 제시하고 있어서 평균은 4,914포인트, 그리고 미디안 중간값은 5,050포인트 정도 되는 것이 지금 월가의 일반적 예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표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지만, 가장 쉬운 여러분들 지수 목표치를 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2024년의 주당 이익에다가요, 현재 그들이 제시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PER 값을 곱하면, 즉 주당 이익과 증권사의 주당 이익과 PER을 곱하면 바로 목표치가, 지수의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상 여러분들 스스로도 구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 주식의 이런 수치가 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국 주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이익의 예측치라는 거가 지수 코스피 주당 이익의 예측치, 코스닥 주당 이익 예측치를 대한민국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과거에 지나간 일만 보일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 이익의 예측치가 있는 것이 한 종목 이상 있는 것도 한 250개밖에 안 되고요.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1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베이스라는 그런 주식 투자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일단은 시작이 된다면 통계상으로는 지금 막 매도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국 주식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시니까, 예, 뉴욕 증시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막 그렇게 매도 압력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무엇보다 513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 그 점을 좀 더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S&P 500 등락 주선에서 찾는 힌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의 주식 투자의 기본은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털이 기본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 기술적 분석을 굳이 하신다 그러면 과매수, 과매도,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RSI 정도 다룹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보조 지표들이 많이 활발하지는 않는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오르다 보면 많은 분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도 참고하는 정도에서 오늘 좀 모처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래프를 오늘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제일 위에가 S&P 500의 지수의 추이, 그리고 51선, 200선 같이 들어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등락주선, 우리를 영어로 보면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이라고 해서 ADL이라고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51선 이상의 종목에 있는 비율이라고 되겠고요. 네 번째는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PNF 차트를 통한 매수 의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등락주선, 즉 상승 종목수를 계속 더하고 하락 종목수를 계속 빼내는 것인데요. 항상 이거는 해석이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등락주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뭔가 랠리가 마무리 국면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51선 이상 종목수의 비율은요, 12월 말에 90, 현재 73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2022년 8월, 12월, 그리고 작년 7월에도 비슷한 형태의 주가 조정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인데요. 우리나라 보면 흔히 BPI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을 정확히 한국말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점도형 차트라고 하면 이제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포인트 앤 피겨 차트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래량보다 그냥 가격 갖고 그냥 만드는 것인데요. 강세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트에 보면은 보조 지표 방법을 보면 강세 시그널 종목의 비율인데요. 연말에 80% 이상이고 현재 69% 수준입니다. 강세장 막판 국면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부 종목의 추세 이탈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변형에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가열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역사적인 통계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죠. 다만 과거 5번, 그것도 2004년 이후 2004년, 8년, 12년, 16년 그리고 지난번에 2020년에 과거 5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월별 상승률과 평균 상승 확률을 보여야 되는데 일본이죠. 지금 현재 1월, 2월, 3월 모두 상승 확률은 40% 수준이니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평균 절반이 안 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월 평균, 2월 평균, 3월 평균이 모두 각각 0.9%, 1%씩 하락했었다는 역사적 통계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보면 좋지만 너무 지금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몰빵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과열의 느낌을 아예 지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 통계가 이길지, 과연 기술적 분석이 이길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마주하고 있는 뉴욕 증시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배런스 새로운 M7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M7에서 몇 개를 좀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언급했을까요? 네, 2023년에 매그7 주식이 엄청 놀라운 수익을 보여줬고요. 올해도 이제 상당히 강한 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한 거 분명히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요. 배런즈에서는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7위 주식의 상승률이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주식들이 1위부터 7위까지 주식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1위부터 7위로 2년 연속 유지한 것은 최근 23년간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나치게 섹터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7개 주식이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민소비재 등 성장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에너지, 산업재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 부진했던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시각에서 나름대로 3개를 빼고 3개를 추가하면서 이런 종목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그7이 우리가 느낌을 보면 시가총액 가장 큰 것들인데 여기서 이들이 할 때는 지금 당장의 사이즈는 1위부터 7위가 앉을 수 있는 종목이 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플과 메타 플랫폼 테슬라를 빼고요. 벅시에스웨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외한 이유로 아주 각각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애플은요. 2023년 매출이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늘어났고요. 비전 프로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에 체크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2024년 실적 기준 P가 28배인데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메타 플랫폼은 요즘 든 사상 최고가만하고 엄청 좋은 흐름인데요. 2023년에 194% 올라갔는데 2년 연속 고성장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도 보여드렸지만 저커버가 최근 보유 지분을 매도한 것 그리고 디지털 광고나 이런 쪽에 보면 지금은 알파벳 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2023년 주당 이익이 마이너스 25% 났다는 거. 그리고 2024년에도 이익이 2022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62배의 수준으로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로 새 종목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벅시에스웨이입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벅시에스웨이가 금융주라든가 산업재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1,500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의 포텐셜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여러 배 시장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익숙한 기업이고 저도 여러 번 강조드린 주식인데요. 최고의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던 기업 그리고 최고 수준의 순이익률, 프로핏 마진이 60%를 넘는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해 10% 그리고 주당이익은 13에서 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26배 미만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 5년 평균이 30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균보다 낮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2023년에 4분기 의료 비용이 많이 늘어났지만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 비용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약간 특이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 시각과는 약간 다릅니다. 2024년 주당이익이 여전히 10% 증가했고 2024년은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익이 다시 성장세를 간다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M7, 애플과 메타, 테슬라 대신 버크셔스의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를 주장하는 밸런스였는데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실적 시즌 관련 헤드라인인데요.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별가 10% 정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62%나 기업이 이익과 매출의 기존 예측보다 좋았지만 평균에 약간 못 미칩니다. 4분기 주당이익은 현재 기준 마이너스 17%인데요. 결국 끝나고 나면 뭐 3% 내외 플러스 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4분기의 문제는 순이익률, 프라핏 마진이 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경기 불안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카드 연체율 증가율이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되면서 소비 위축의 우려감이 있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가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4분기에 연말 할인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줬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 4분기 순이익률이 10.7%로 최근 3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주가의 실적이 부담이 되고 그것들이 바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만 올해 지금 1분기에 이게 계속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바로 이 부분이 앞선 부분에 말씀드렸던 JP모건의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요. 금융이라든가 유틸리티, 이미소비재 부분에 마진율 하락폭이 컸고요. 이미소비재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익 증가, 2024년 1분기에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거 이런 쪽에 여러분 오히려 좀 관심을 가시면 좋겠는데요. 종목만 5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브 네이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익스피디아, 아메리칸항공, 인베스코, 특히 인베스코는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섹터는 유틸리티와 IT 그리고 금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전망, 이런 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까지 본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헬스케어와 IT, 금융 섹터 이런 3개 섹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S&P 500의 주당이익의 연간 추이가 계속해서 상향되면서 2024년 올해는 243달러, 내년에는 274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PR 자체가 지금 19.5배 수준으로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는 좀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진짜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최근 4분기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라이브네이션, 익스피디아,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인베스코, 스탠리 블랙앤데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 번씩 서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